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구직자들이 채용 준비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해결해드리는 취업 119 시간입니다. 네, 두 분의 해결사 모시겠습니다.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 취업인재개발원의 정현기 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상의 콤비팀이죠. 네. 자,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신현종 대표하고는 이제 네. 카카오 스토리라고 이제 SNS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네. 서로의 어떤 사생활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네, 지금. 어쩐지 지금 쉬는 시간에 두 분이 네. 저희는 모르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예, 재밌습니다. 어디 계신지 금방 알 수 있고요. 예, 요즘. 네. 그리고 네. 어떤 점들이 더 좋아요? 네. 또 해보니까 이제 그 가까운 분들하고 계속 연락할 수도 있고 요즘 그 자기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사진이나 이런 것도 보면서 서로 얘기도 해주고 네. 느낌도 전달해주고 이런 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정현기 실장님도 뭐 SNS 하세요? 하세요? 네, 저 하고 있는데 제 네. 같은 경우에 카카오 스토리를 우리 딸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오. 요즘 그 딸이 그 뭘 좋아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그 딸이 그 샤워리라고 샤이니 펜이 나는 걸 그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 저 조만간에 친구 신청할게요. 네. 그리고 저 우리 신현용 대표는 얼마 전에 세차했죠? 어떻게 하셨죠? 그러네요. 이게 바로 이게 그런 힘이에요. 아, 저는 하지 말아야겠어요. 갑자기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가 들을수록 있습니다. 너무 노출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SNS 저도 일단 오늘 가입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오늘의 키워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2012년 하반기 채용시장 전망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예고한 대로 우리가 상반기 받고 이제 하반기 시장을 이제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요즘 날씨가 가물어가지고 이 농사 짓는 분들이 걱정이 참 많으신데요. 네. 이 채용 시장도 매한가지입니다. 지금 상당히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직자분들께서 상당히 걱정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상반기가 어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갔었는데 오늘 시간에는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전망 정말 뭐 시의적절한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 시간 다루실 예정인가요? 예, 아무래도 하반기 채용하면 이 공공기관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지난 상반기에도 저희가 전 시간에 정현기 실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공사를 중심으로 이제 그 산하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럼 그 산하 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네. 산하단체는 보통 이제 무슨 진흥회, 무슨 연구원, 뭐 개발원, 이런 곳들이 보통 저희가 정부기관의 산하단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네. 저희가 한번 문화관광부를 예를 가지고 한번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좀 화면을 보시면은 이 독립기념관 이런 것도 그 한 기관 중에 하나고요. 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그리고 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발레단, 뭐 국립합창단, 뭐 대한체육회 이렇게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만 해도 이 정도가 되고 또 이 외에도 한 20군데 더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그 정부 산하단체가 있는데 문화관광부가 이 정도면 뭐 지식경제부라던가 뭐 교육과학기술부 이런 데는 더 많이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산하기관에서 뽑는 그런 채용과 관련된 내용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기관 자체가 많다 보니까 채용하고 있는 인력도 많겠네요. 예, 그 채용을 하고 있는 인력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 직원을 안 뽑는다는 게 좀 문제인데요. 작년에 제가 그 한국정보화진흥원 분하고 일을 좀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입사 5년 차라고 하셨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막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5년 동안 신입사원이 한 명도 안 들어오고 인턴 직원들만 이제 1년 단위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본인이 본의 아니게 계속 막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규 직원들을 뽑는데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올해 그 정부 산하기관들이 지방으로 좀 많이 이전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채용이 좀 있습니까, 실장님? 예,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앞으로 예. 이전하는 기간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보면은 지방 이전 때문에 제 주위 사람들도 이번에 좀 나이 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퇴직할 때까지 그냥 맞벌이 주말부부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결혼을 앞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방 이전하면 그만둔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결혼이 많이 생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방이라서 또 가기 싫다는 데 많으니까 지방 사람들은 자기인데 오는 그런 기간에 맞춰서 채용 입사 준비를 하면은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갑작스럽게 뭐 지방으로 발령이 난다면 누가 반기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네. 틈을 타서 이직들이 좀 많이 일어나겠네요. 예, 제 주변에 그 한국인터넷진흥원 다니는 아는 분이 계신데 네. 여기가 이제 나주로 이전을 합니다. 예, 나주 상당히 멀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그 나주로 안 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면접도 지금 보러 다니고 계시고요. 그래갖고 나주 좋지 않냐, 좀 가면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 도시의 남자라서
절대로 인서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지금 상당히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 뭐 아프다 어쨌다 이렇게 빠지면서 이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 대전 저희가 이제 그 한반도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대전 밑으로 내려가는 그 산하 기관들 이쪽에는 아마 좀 자리가 올해 하반기부터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전하는 정부기관은 어딘지 그리고 하반기 채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가 지금 조사를 잠시 해봤습니다. 예. 보니까 부산에 보면 해양수산 분야 해가지고 12개 기관, 그 다음에 대구는 11개, 강주 전남에 15개, 그 다음에 울산에 9군데, 그 다음에 강원도에 12군데, 충북에 11군데, 전북에 뭐 국토개발 식품연구회가 12군데, 그 다음에 경북에 또 12군데, 그 다음에 경남에는 그 주택, 건설 분야에서 11군데, 그 다음에 제주는 그 국제교류나 그 국세관리 등 해가지고 8군데, 그 다음에 그 세종시에 또 16군데가 내려가고, 뭐가 많네요. 예, 네. 그 다음에 개별 이전하는 게 또 18군데나 된답니다. 그렇군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방에 계신 분께는 오히려 이 시기가 굉장히 기회라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 산하기관의 지방 이전 동향 좀 꼼꼼하게 미리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반기 금융권 채용 전망이라고 떴습니다. 네. 요즘 저 금융권들이 별로 좋지가 않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죠. 하반기 채용 전망 어떻습니까? 뭐 요즘 그 유로존 사태나 뭐 퍼펙트 스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증권, 뭐 주가 지수 이런 것도 상당히 그 신문 일면 기사에 나올 정도로 요즘 경제 관련 기사가 많은데 뭐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런 그 단어나 경제 용어를 요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럴 정도로 좀 경제에 관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네. 근데 사실 올 상반기 금융권을 놓고 보면 은행권에서만 좀 채용이 사실 줄었고요. 뭐 보험이나 증권 이런 쪽에서는 뭐 거의 예전과 뭐 비슷한 수준으로 좀 사람을 뽑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은행 쪽에서 좀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 그 채용이 줄었다는 부분이 그 사실 그 텔러직 그 저희가 금융 창구직이라고 하죠. 이쪽에서 좀 그 채용이 많이 줄었다. 이런 것이 좀 눈에 띄게 좀 나타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쪽은 그래도 예년과 비슷한데 이 탈러직이 예. 많이 줄었다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예, MC분들 혹시 그 올해 그 고졸 채용을 늘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었죠. 귀가 조금 달았어요.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그 원래 이제 이전에는 은행에서 보통 저희가 계장급 이 행원들을 뽑을 때 이제 대졸 이상 그리고 이제 텔러직 그 금융 창구직은 보통 고졸 이상 이렇게 채용 공고를 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채용 공고가 고졸 이상이지 실질적으로는 다 대졸을 뽑았었거든요, 100%. 근데 그 올해 이제 정부 뭐 지시도 있고 또 고졸 채용 확산이라는 이런 그 어떤 문화 트렌드도 좀 생기면서 이 텔러직에 필요한 선발 인원 공고를 실질적으로 고졸에서 채용을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년보다 그 이 텔러직 채용 공고가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이런 뭐 잡코리아나 사람인 이런 곳에서 좀 채용 공고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고졸 채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선발 인원이 좀 줄었다니 이건 조금 씁쓸하거나 안타까운 소식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보통 은행권 텔러직의 어떤 스펙이라고 할까요? 그냥 어느 정도 되나요? 예, 보통 저희가 이제 대졸자를 위주로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그 보통 그 텔러직을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정규 행원하다가 나 그냥 나중에 안 되면 텔러직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한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조금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네. 좀 예전 그 평균 스펙을 보면 네. 사실 뭐 4년제 대학을 기본적으로 다 졸업을 하시고요. 와. 학점도 뭐 3.7. 3.7. 예. 좀 어렵습니다. 예. 뭐 재건 MC랑 제 학점 합친 점수고요. 예. 여보세요? 예. 그리고 토익도 뭐 거의 800 이상. 네. 예, 금융 자격증 한두 개 정도. 아니 뭐 이 정도면 예. 그냥 대기업 뭐 지원 그냥 일반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이 정도 네. 스펙이 돼야 텔러직도 사실 그 채용이 가능한 이런 스펙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만만하게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어려운 그런 직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고졸 채용자는 이런 스펙이 없잖아요. 예, 사실 그 고졸 채용 같은 경우는 제2금융권이죠. 이쪽에서는 사실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IMF 이후에 그 일반 1금융이죠. 은행권에서 이 채용공이 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그 지금 좀 나이 드신 뭐 부장님급, 팀장님급 이런 분들이 다 예전에 무슨 어디 상고 뭐 이런 데 다 출신이시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이런 고졸 선배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이런
고등학교 채용하시는 고졸 채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스펙이 낮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그 업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그 학교에서 특성화 교육을 요즘 실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이런 숫자에 불과한 이런 스펙을 가지고 사람을 뽑고 평가한다 이런 건 조금 저희가 적용하기는 어렵죠.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고졸 채용의 경우 채용 방식이 대졸하고 동일한가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일단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예. 전에는 이제 고졸 채용을 뽑을 때 학교에 추천서를 주고요. 뭐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나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골라가지고 보내주는 분들을 그냥 가볍게 면접 보고 합격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우리은행에서 고졸 채용 때 그 면접 전형을 한 거를 좀 제가 찾아보니까 그 6장의 카드를 주고 면접관 앞에서 한 장을 임의로 뽑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의자, 화장품 이런 그 단어들이 써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금융 상품으로 이렇게 써 있지는 않고요. 이런 의자나 화장품 이런 것들을 그 면접관한테 세일즈 해보는 이런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세일즈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이런 자세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지 뭐 금융 지식이라던가 그 금융 상품을 뭐 잘 팔 수 있느냐 이런 걸 보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이런 그 금융 창고직도 사실 그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좀 보고 그 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졸 보통 그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면접할 때 이런 뭐 세일즈 면접이나 이런 걸 준비할 기간이 사실 기회가 없거든요. 네. 근데 요즘 그 고등학교에 이런 그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면 은행처럼 아예 세트를 꾸며놨어요. 이런 곳에서 실질적으로 판매 교육이나 이런 걸 또 하기 때문에 네. 또 사실 뭐 그렇게 뭐 만만하진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보통 타로 좀 보러 가면 카드 딱 펼쳐놓고 하나 뽑으라고 그러는데 되게 재밌네요. 네. 정혜기 시장님, 하반기 그러면 은행권 채용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경제 위기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하반기는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보면 예전에 그 100명 뽑던 인원이 요즘은 30명을 줄었는데 하반기에는 IMF 이전처럼 분위기가 좀 더 암울하니까 그만큼 그 채용 시장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 은행권 채용 전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열린 채용 확대라고 떴습니다. 네. 아이고, 참, 열린 채용. 이 고졸 채용으로 이쪽 기가 좀 달았으면 열린 채용으로 이쪽 기가 좀 많이 달 정도로 우리가 진짜 네, 많이 들었던 말인데 그렇죠. 하반기에도 열린 채용을 하는 기업이 많습니까? 예, 그 흔히 뭐 열린 채용 저희가 뭐 그 블라인드 면접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예, 최근 이런 스펙 위주로 이제 숫자로 뽑는 것을 좀 없애자 이런 관행을 좀 없애자 이런 것에서 좀 출발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통신 이렇게 그 게시판 같은데 보면은 왜 무슨 카더라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네네. 뭐 고졸인데 대기업에 붙었다더라. 뭐 아니면 뭐 30대인데 대기업에 뭐 취업했다더라. 이런 얘기 사실 많이 듣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뭐 열린 채용으로 뽑힌 한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과거에는 이런 열린 채용이 거의 뭐 없었나요? 예, 뭐 없지는 않았었고 가끔 그 이벤트성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좀 하다가 그래도 이슈가 좀 되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또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좀 이게 하는데 일회성에 많이 그친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신현주 대표님 경우는 어떻어요? 예, 그 정 실장님 말씀대로 사실 네. 그 홍보용으로 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선발하긴 했었습니다. 계속적으로요. 네. 근데 뭐 저도 사실 그 아는 그 제가 그 컨설팅 했던 분 중에 네. 보험회사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은행권으로 좀 옮긴 분도 계시고요. 또 이제 핸드폰 영업 관리를 또 한 3년 정도 하시다가 이 점포 개발 같은 걸 하면서 은행 쪽에 또 그 나중에 이렇게 신입 행원직으로 넣어가지고 또 합격을 시킨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분들이 이런 열린 채용 이런 거 좀 해당되는 건데 사실 그 이런 홍보용으로 좀 약간 뭐 실험적으로 좀 이렇게 했던 채용 중에 한 분야였거든요. 네. 근데 요것이 이제 좀 이제 실질 채용의 한 줄기로 좀 자리 잡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 실질적으로 네. 열린 채용을 좀 추구하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그 기업별로 조금 얘기를 하면요. 저 SK그룹 같은 경우는 아예 최태원 회장님께서 무스펙을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고졸에서 250명을 선발을 하고 뭐 1박 2일 면접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이미 공표를 하셨고요. 근데 이제 롯데그룹은 그 상반기까지는 그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 보면 대졸 이상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이번 하반기부터 아예 고졸 이상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세계 같은 경우는 사실 스타벅스, 이마트 사실 꼭 그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대학을 나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네네. 바리스타라던가 그렇죠. 이런 쪽 그 일부 직무에 한해서는 이제 고졸 채용으로 전부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미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뭐 올해 1,200명 채용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좀 났었죠.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 그룹도 얼마 전에 뭐 이 자동차 그 실습복 그
정비 실습복을 뭐 전국 고등학교에 뭐 지급했다 이런 얘기도 기사도 저희가 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마이스토고 지원을 계속 하겠다고 또 밝혔고요. 또 이제 삼성그룹도 이 생산직에만 사실 고졸 채용을 계속 했었는데 네.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 비생산직에도 고졸 채용을 늘리겠다. 하지만 또 이제 대졸자랑 같이 경쟁하는 것도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 그룹 주관으로 아예 고졸 채용을 별도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예. 자, 학벌과 스펙이 아닌 실력으로 좀 승부하는 이런 열린 채용은 뭐 정말 쌍수 들고 환영입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열린 채용이 활성화하게 된 그런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뭐 고스펙 또는 뭐 학벌주의가 많은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기 실장님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그 채용하고 나서는 보면은 그 회사 내에서 그 학벌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토익 같은 걸 성적을 뭐 고득점을 받았는데 실제로 업무를 하는데 보면 말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채용시장 같은 경우는 채용시장에서는 보면 이 사교육 열풍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 대학에서도. 왜냐하면 그 스펙을 위해서 뭐 토익 학원 다닌다. 얼마 전에 이야기하는 그 뭐 업무적 그 점수도 그 사교육에서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학벌 세탁도 학력 세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다른데 그 입학을 하고 나서도 그다음에 편입 시험을 많이 치고 또 편입을 학원 가기 위해서 또 사교육 시장을 또 많이 가고 해가지고 월 평균 그 취업 준비를 위해서 뭐 한 29만 원 쓴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취업을 위한 그 사교육 열풍까지 불 정도로 그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신현종 대표는 열린 채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그 열린 채용을 기업에서 도입한다. 이런 부분은 이제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변화한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 대학을 통해서 사회가 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는 분위기가 맞습니다. 좀 그래서 이런 다양한 뭐 사회적 요구를 좀 반영한 어떤 그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그 삼성의 제2기 신경영 선언 이 중심 내용에 잘 보면 이제 열린 채용이 그 중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사실 그 사회의 어떤 그 아주 긍정적인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전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런 그 저희가 뭐 다문화 사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업에서도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이제 이런 변화가 긍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쪽에서 볼 때는 아주 좋은 변화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열린 채용까지 오늘의 키워드 내용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카카오톡으로 잠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채용이 활발한 업종은 어디일까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네. 어떻습니까? 예. 한마디로 하반기에 업종 채용할 때가 별로 활발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네, 억울하네요. 그 중에서 그나마 네. 괜찮은 데가 이제 화장품 업계하고 제약업계인데 아무래도 그 화장품 업계 같은 경우 지금 한류 열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도 많이 그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화장품도 많이 팔리고 해가지고 그나마 활발하게 예상하는 데는 그 두 군데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신현주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그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즘 그 이런 문화 마케팅의 그 결과거든요. 네네. 이런 화장품의 어떤 원재료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천연재료 이런 것들도 유행하고 또 코스메티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화장품의 어떤 기능성을 강조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의 원료를 제공하는 곳들이 사실 또 제약회사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제약회사 이쪽에서도 좀 많이 채용이 좀 늘어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역시 비슷하신 의견이십니다. 자, 질문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중국어 전공자로 중국어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제게 유리한 분야는 어딘지 궁금합니다. 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예, 중국어가 일단 융통하면은 좀 예. 유리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중국 어떻습니까?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네. 일단 그 중국어 되시는 분들이 요즘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 한때 2004년, 5년, 6년 요때 그 중국어 열풍이 불면서 중국 쪽으로 그 유학을 가서 이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고 네. 또 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학연수나 이런 것들은 뭐 영어권 국가는 사실 돈이 많이 들어서 뭐 3달 이렇게밖에 못 가는데 중국은 사실 뭐 한 1년 정도 갔다 와도 크게 부담이 없다 보니까 중국어를 이렇게 능통하게 구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네. 사실 이런 분들이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무역이 이 산업의 어떤 그 연결고리거든요. 근데 그 무역 같은 경우는 영어를 못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중국어로 된 서류, 뭐 일본어로 된 서류 전부 은행권이랑 이 무역 서류를 거래할 때는 그 아예 외환거래법상에 영어로
공증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무리 그 중국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네. 영어나 이런 무역적 상식이 없으면 사실 그 취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그 저희도 중국어를 매우 잘하는 분들 저희 컨설팅을 해서 많이 취업을 시킨 곳이 이제 그 뭐 유니클로라던가 이런 그 스파 브랜드 또 아니면 화장품 소매를 하는 이런 뭐 면세점 판매 이런 쪽을 많이 취업을 시켜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 요즘 중국 관광객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그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채용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잠시 좀 해결해봤고요. 자, 오늘은 하반기 채용시장 동향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키워드 나눠봤습니다. 산하기관들의 지방 이전, 고졸 채용, 그리고 열린 채용과 같은 채용 트렌드 꼭 미리미리 잘 살피셔주고요. 하반기도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카카오톡 아이디 워크TV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페어링 HL의 신현종 대표, 취업인재개발원의 정현기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